멀린이 탑의 마법 이후 나의 평판은 대단한 것이었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아서왕의 궁정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재미있는 꿈을 꿨구나 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공장의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지만 좀처럼 그 같은 소리는 울려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6세기에 아서왕의 궁정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정신병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며, 그리고 나는 점차로 이쪽이 썩 살기 좋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쪽인가 하면 19세기와 교환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라는 기묘한 곳이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수의 사제뿐이며 그 외에는 온순한 가축 같은 바보들 뿐이다. 거기에 나 같은 지식도 머리도 좋은 우수한 인간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단 나와 같은 위인도 19세기에는 보통 공장장이다. 코네티컷의 번화한 거리에 그물을 치고 있으면 매일 나보다 우수한 인간을 100명은 걷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6세기의 세상이므로 나도 국왕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어찌하면 국왕 이상의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와 왕의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우쭐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여기는 이상한 나라였다. 국민은 토끼처럼 온순했다. 교회나 왕이나 귀족에게 자기를 낮추어 정성을 바치고 있는 모양은 보기만 해도 가엾을 정도였다. 이러한 나라는 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국민은 교회와 왕과 귀족에게 엎드려 굽실거리기 위해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이었다. 국민은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두 가지 구별이 있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름만은 좋으나 해방된 노예이며 노예와 비슷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문어처럼 물렁물렁 뼈가 없이 젖어들어 이제는 이상하다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교회가 전 세계에 그처럼 우쭐하게 되기까지는 인간은 아직 인간다웠다. 그런데 교회가 제멋대로 날뛰어 인간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좋은 행동이라고 가르쳐 굽실거리는 것을 강요했다. 왼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오른쪽 뺨을 돌려치게 하라고 교회는 가르쳤다. 괴로움을 참고 따르는 것은 좋은 행동이라고 가르쳤다. 탄압하는 자에게는 반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계급을 만들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교회가 흘려 내보낸 독은 현재에도 아직 그리스도교도의 혈관 속에서 재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아직도 영국 국민 중 우수한 사람들까지도 바보 같은 놈이 왕족이라든지 왕이라는 지위를 숭배하는 썩은 부모로부터 자식이 이어받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라의 괴물 같은 헌법은 이러한 지위를 국민에게 넘겨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영국인은 이 이상한 결정을 만족할 뿐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그러한 처지에 태어나 그와 같이 키워지면 어떤 어리석은 습관에도 참을 수 있게 되는 모양이다. 이야기를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이키겠다. 나는 부모로부터
아들에게 인계된 좋지도 않은 지위 같은 것은 가지고 싶지 않다. 내가 탐내는 것은 국민이 진심으로 존경해 주는 일이다.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카멜로성에서는 기마 시합이라는 것이 성행했다. 이 시합은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 출석하여 구경을 한다. 그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일에 모른 채 해서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치가로서 어떻게 출세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사들 중 랜슬롯 경등은 매번 나도 참가하라고 권했으나 나는 별로 급할 것도 없으니 차차 보자고 대답해 두었다. 경기는 대체로 매주 한 번 있었다. 500명 정도의 기사가 출전했는데 기사들은 전국에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의가 귀부인인 채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노래와 도박과 춤과 술로써 힘껏 제멋대로 행동하고 시합이 시작되면 기사는 창을 들고 마루에서 서로 야, 야 하고 소리친다. 그리고 상대의 빈틈을 타서 말에서 떨어뜨린다. 거꾸로 떨어지는 것을 등을 향하여 꼬챙이로 푹 찌른다. 관람석에 앉아있는 귀부인들은 기절하기는커녕 열심히 박수를 치고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몸을 내민다. 그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귀부인이 있으면 지고만 기사를 좋아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여자에게는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없이 희롱하는 이야기가 꼭 퍼진다. 그것이 또 그 여자의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있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가리스경이라는 기사를 좋아하고 있었다. 가리스경은 아서왕의 조카로서 원탁 기사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가리스경, 그대는 하고 말해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여, 가리, 어때? 하고 친하게 부르는 사이였다. 시합날 나는 대신석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오늘은 가리스경이 시합에 출전하게 되어 있었다. 상대는 디네단경이라는 바보였다. 디네단경은 자기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나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고서는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기분 나빠질 때까지 짓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이 디네단경은 아까까지 나를 붙잡고 너무 들어서 실증이 나는 농담을 10,000번도 더 되풀이하여 나를 지치게 한 후 갑옷을 쨍쨍 쾅쾅 하고 철물점의 도구 상자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내 곁을 떠났다. 이윽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디네단경은 내가 좋아하는 가리스경의 창에 몹시 당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놈을 해치워라! 하고 외치고 말았다. 그런데 시합장에서는 또 한 조가 따로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사구라마 경이라는 기사가 가리스 경과 부딪히고 말았다. 쿵! 사구라마 경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자, 사구라마 경은 잔뜩 화가 났고 내가 외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마법에 의해 말에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돌대가리로서는 다시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한다. 사구라마 경은 말에서 떨어진 상처가 나은 후에 나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었다.
결투 신청이었다. 결투 시기는 4년 후로 되어 있었다. 나는 쓸데없는 변명이나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깨끗이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사구라마경은 그 4년 동안 무술 수업을 하러 떠나기로 했다. 무술 수업은 그때 하나의 유행이었으며 보통 성배 찾기라고 불리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에 사용한 잔에 아라마테아의 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의 피를 받았다고 한다. 그 잔이 영국의 어디에 있다는 전설에 의해 잔을 찾으러 나서는 기사는 추어 올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잔을 찾아낸 사람은 없고 단지 멍청하게 여행을 계속할 뿐이다. 성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찾는 사람도 발견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며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에게 사구라마경이 무술 수업에 나갔기 때문에 귀하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을 거요 하고 모두 권했다. 진심으로 친절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데에는 나도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몰래 어떤 일에 열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이 모르는 곳에 공장이나 다른 설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국에서 뽑은 우수한 소년을 모아 교육하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이들 소년들은 나의 학교에서 공부하여 모두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 줄 것이다. 그 얼빠진 클라렌스 소년도 본시 온순하고 영리함으로 나의 교육을 받고는 자꾸만 진보하여 나의 훌륭한 한팔이 되었다. 나는 공장에서 전화를 만들어 몰래 그것을 여러 곳에 가설해 놓았다. 여러 곳에 나의 비밀 사무소를 세우고 앞날이 기대되는 소년을 그 사무소장으로 앉혔다. 전화선은 밤중에 작업하여 가설했다. 전주를 세우면 뭐냐 뭐냐 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선으로 했다. 나는 이렇게 하여 국내의 사정을 알고 그것에 의해 아서왕에게 어떤 정치를 하면 좋다는 것을 귀뜸해 주었다. 국민이 좋아하는 정치를. 그리하여 국민이 내어야 하는 세금은 평등하게 되고 몹시 낮아졌다. 내가 하는 일은 국민으로부터 매우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월이 자꾸만 흘러갔다. 아서왕은 문제의 사구라마경과 나와의 결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4년의 세월도 거의 끝나고 있었다. 아서왕은 내가 모험 여행을 떠나 큰 공훈을 세우고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구라마경을 물리치기를 희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만큼 큰 허풍쟁이들이 모여있는 곳도 또 없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큰 허풍쟁이 여행자들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공주님이 먼 곳에 있는 성에 갇혀 무서운 거인에게 괴로움을 당하여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허풍을 떨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러할 때에 그 이야기는 사실인지 그 성은 무슨 성이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확실히 물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무조건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질문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 어느 날 성에 여행을 하는 한 소녀가 기묘한 호소를 하러 왔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소녀의 주인은 지금 44명의 젊고 아름다운 공주님과 함께 크고 어둑어둑한 성에
26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모양이다. 성의 주인은 눈이 하나이며 손이 네 개나 있다. 삼형제의 거인이라고 한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은 그 호소를 완전히 고지듣고 말았다. 그리고 기사들은 소생에게 그 괴물을 퇴치하러 가게 하옵소서. 아니, 저에게 그 임무를 꼭 하고 서로 경쟁하여 아서왕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말이다. 아서왕은 옆에서 싱글거리며 청도하지 않은 나에게 그 임무를 주었다. 원탁 기사들은 내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실제로 아서왕은 나를 그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좋게 봐주고 있어 일부러 그 큰 임무를 내게 주었던 것이다. 클라렌스는 이 뉴스를 듣고 뛰어오르면서 기뻐하며 나의 행운을 축하하고 아서왕의 처사를 칭송하면서 방 안을 뛰어다녀 굉장한 먼지를 일으켰다. 나만 해도 다른 기사들의 앞이고에서 기쁜 듯이 웃고는 있었으나 속으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아서왕도 참 곤란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명하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미 결정한 바에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예의 여행하는 소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아름답고 친절한 것은 좋았으나 괴물 퇴치 여행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다. 여자는 사치스런 손목시계와 같은 것이다. 보기에는 좋으나 실용성은 없다. 이봐요, 아가씨. 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죠? 모다의 나라입니다. 네, 그런 나라는 들은 일도 없는데. 당신의 이름은? 알리산도라 카트이로이즈 공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 40몇 명의 공주와 3사람의 거인이 있는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크고 튼튼한 성이며 멀고 먼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멉니까? 아, 멀고 멀어서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느 쪽 방향입니까? 아, 여기서는 방향 같은 것은 도저히 말 못합니다. 길은 곧바르지 않고 구불구불합니다. 어떤 때는 동쪽, 어떤 때는 서쪽, 어떤 때는 남쪽, 어떤 때는 북쪽에. 이것도 신의 생각입니다. 이제 좋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제기를. 아니 실례. 나는 오늘 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신경질이 나 버렸습니다. 이게 나의 지병이라서 어쨌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썩 옛날에 태어난 닭을 먹었기 때문에 1300년 전에 나아진 닭. 예. 그런 일은 어찌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알리산도 공주 거기 가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치즈? 그것은 요즘 이교도가 바다를 넘어서 가지고 온 것 아니어요? 프라이로 하여 양파와 소금을 곁들였습니다. 지도 모르셔요? 아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잘 있어요. 이봐 클라렌스, 이분을 보내드려라. 이렇게 어리석은 호소를 궁정의 작자들은 왜 기뻐하고 흥분하여 듣는 것일까? 마치 20세기의 경찰의 검시관이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클라렌스가 되돌아왔으므로 나는 불평을 했다. 농담이 아니다. 길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가? 영주님,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알리산토 공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리. 방해가 될 뿐이다. 나는 시무룩한 얼굴을 했다. 그러나 클라렌스는 태연했다. 그러나 기사는 약한 사람을 감싸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퇴치하면 공주와 결혼하기로 됩니다. 대체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렌스는 소리를 낮추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님에게는 부인이 될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음, 플스 후리나간과 장래 결혼한다고 정해져 있기는 하나. 아, 그럼 그 푸스 공주님은 어느 집안 귀족의 공주님입니까? 등하우트포드에 하고 말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지금은 6세기다. 콜럼버스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므로 신대륙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등하우트포드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또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나는 얼버무리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푸스는 또 1300년 후가 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 클라렌스가 집요하게 언젠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므로 좋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러는 동안 기사들이 몰려와서 모험여행을 시작할 나에게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모두 천진난만한 호인들이다. 기사들은 나에게 거인의 마법을 풀 주문이라든지 상처를 입었을 때의 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내가 틀림없는 마법사라면 지옥에서 갓 나온 싱싱한 악마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갑옷과 투구도 필요 없을 것인데 그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모양이다. 관습으로는 출발은 아침 일찍이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옷을 입는 데에 땀 꽤나 흘렸다. 우선 몸 전체에 담요를 감고 그 위에 쇠사슬로 만들어진 셔츠를 입는다. 이것이 무겁기란 천하에 다시 없는 불ю쾌한 셔츠이다. 다음은 구두다. 구두는 납작하고 위에 철로 된 밴드가 몇 줄이나 들어있다. 뒤꿈치에는 이상한 박차가 달려있다. 구두를 신은 다음에는 정강이 바지라는 것을 붙인다. 넓적다리에는 넓적다리 바지를 붙이고 그것이 끝나면 등과 가슴 차례가 된다. 가슴에는 가슴 바지를 달고 넓은 강철의 밴드를 겹친 스커트를 두른다. 이것은 앞쪽은 길게 드리워 있으나 뒤는 부채형으로 열리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석탄 버킷을 거꾸로 한 모양이다. 이것이 끝나면 칼을 차고 발에는 난로 연통 같은 철 파이프를 끼고 머리에는 철로 된 쥐틀 같은 것을 쓴다. 마치 촛대통 안에 양초를 세운 것 같은 모양이 되어 몸도 움직일 수 없다. 몸집만 크다. 잘못된 호도 같다. 큰 껍질을 깨면 안에는 조그마한 열매가 있는 것 같은. 하인들을 시켜 겨우 준비를 끝냈을 때 태양이 솟아올랐다. 자, 용감한 출발이라는 것이다. 국왕을 비롯하여 궁정의 중요한 사람들은 총출동하여 나를 배웅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말이 끌려왔다. 그런데 이런 철물점의 괴물 같은 차림으로서는 어떻게 혼자서 말을 탈 수 있을까? 그리하여 일사병에 걸린 환자를 사람들이 병원으로 안고 들어가는 것처럼 안아가지고
나를 말 위에 밀어 올렸다. 발도 제대로 등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창은 돛대 같은 놈을 왼쪽 발 옆에 꽂아 손에 쥐고 마지막에 방패를 목에 들이웠다. 이걸로 드디어 출발이다. 이의 알리산도 공주는 내 뒤에 앉아 나를 붙잡았다. 말은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언덕을 넘고 숲을 뚫고 지나가는 길가에서 주민들은 매우 정숙하게 절을 했다. 그러나 거리 끝에서 쥐에 꼬리를 쥐고 빙빙 돌리며 놀고 있던 아이들만은 저마다 야, 싫은 놈이었다 하고 외치며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린이들만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다름이 없다. 거룩한 신의 가르침을 퍼지게 하는 예언자는 어린아이인 것은. 요, 뺀들머리! 하고 놀려댈 수 있는 것도 이들 조그마한 사내이들이다. 부캐넌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도 그러했다. 이것은 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어 한 몫을 했으니까 틀림없다. 부캐넌 대통령은 화를 내고 소년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보수경이 되어 있는 나도 말에서 내려 해치우고 싶었으나 내리면 최후에 혼자서는 말을 탈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야말로 기중기가 없는 나라는 이래서 곤란하다. 우리들은 시골길을 곧바로 걸어갔다. 아침은 아직 이르고 서늘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자 녹색의 골짜기 사이에 구불구불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숲도 여기저기 펼쳐져 있고 큰 떡갈나무가 검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멀리에는 산줄기가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고 그 파도의 꼭대기에 언뜻언뜻 성이 보이고 있었다. 우리들은 아침 이슬이 빛나고 있는 길을 황홀한 기분으로 걸어갔다. 숲을 지나면 또 숲이 나오고 숲속을 빠져나오면 또 숲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지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동안에 태양은 높이 솟아올랐다. 손수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단 처음에는 말이다. 그런데 태양이 내리쬐게 되자 단지 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 투구 속은 땀이 흠뻑 배이고 있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제기랄, 손수건은 투구 속에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재빨리 벗을 수도 없는 물건이다. 짭짤한 땀이 뚝뚝 떨어져 눈으로 스며든다. 이것은 책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봉변을 당하는 본인에게는 굉장한 괴로움이다. 좋아. 이 다음은 누가 어떻게 웃건 자루를 입기로 하자. 궁전의 기사들은 체면만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나는 스타일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때때로 모래먼지가 훌훌 날아올랐다. 나는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해서 쩔쩔맸다. 태양은 점점 높아지고 갑옷과 투구는 점점 뜨거워졌다. 말이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나의 몸은 찻잔을 넣은 상자처럼 쩔렁쩔렁 소리가 났다. 그야말로 초조해지지 않겠느냐 말이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다. 갑옷과 투구는 1분마다 무게가 더해지는 듯 몸에 느껴졌다. 창을 든 손은 나른해졌다.
쉴 새 없이 번갈아 쥐지 않으면 안 된다. 온몸은 땀의 시냇물. 그러는 동안, 아, 그러는 동안 나는 점점 가려워졌다. 몸은 갑옷과 투구 속에 있고 손은 밖에 있다. 긁지 않고 참고 있으려니 여기저기가 온통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한 마리의 파리가 투구의 틈으로 날아들어와서 콧등에 앉았다. 나는 정신없이 머리를 흔들어 쫓으려고 했으나 놈은 태연하다. 이번에는 입에 앉고 다음에는 귀에 앉아 이쪽 저쪽을 핥는다. 알리산도 공주, 투구를 벗겨주세요. 나는 끝내 항복했다. 알리산도 공주는 투구를 벗기고 그것에 물을 길어왔다. 그리고 마시고 남은 물을 갑옷 속에 부어주었다. 몇 번이나 길어와서는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것이라니. 덕분에 나는 흠뻑 젖었으나 아주 생기 있게 되살아났다. 그러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이 걱정이 되어 왔다. 갑옷과 투구에 익숙하지 못한 풋내기는 말에서 혼자 내릴 수 없다. 도저히 알리산도 공주의 도움 정도로서는 말도 안 된다. 어찌하여 정신이 바른 인간이 이러한 불편한 것을 입었던 것일까? 그리고 또 이 유행은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이 일을 연구하여 국민이 한결같이 이 어리석은 유행을 뿌리째 없애는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는 담배도 피울 수 없다. 말 위에서 샌드위치를 쩍쩍 씹을 수도 없다. 장바구니를 옆에 매달아 두기보다는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놈들 뿐이니까. 실은 샌드위치를 투구 속에 숨기어 가지고 오려 했으나 들켜 개밥이 되고 만 것이다. 알리산도 공주는 꽤 얌전하고 성질도 좋을 것 같았는데 입이 마치 물레방아처럼 쉴 사이 없이 움직여서 거리의 진마차의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다. 이 짓거리는 기계는 펑크 나는 일도 없고 스피드가 떨어지는 일도 없이 계속 짓거려댔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노숙하기에 알맞을 만한 바위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각오를 하고 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다. 알리산도 공주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어 잠자게 하고 나는 다른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갑옷 그대로 누웠다. 혼자서는 입거나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추위가 더해지고 게다가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쳤다. 그러는 동안 몸이 근질근질해 왔다. 여러 가지 벌레들, 개미, 땅지네 등이 추워서 내 투구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특히 개미란 놈은 열을 짓고 행진을 시작했다. 그 간지러운 일이라곤. 그러나 몸을 움직일라 치면 겨우 살 곳을 정하여 정착한 다른 벌레들이 무슨 일이라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정세는 더욱 나빠진다. 이제 두 번 다시 갑옷 같은 것은 입지 말아야 한다. 겨우 아침이 되었다. 졸리고 배가 고프고 몸은 지치고 목욕이나 한탕하여 몸의 벌레들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에 비해 알리산도 공주는 매우 기분이 좋은지 다람쥐처럼 원기가 좋으시다. 편하게 잠을 푹 자고 났다는 얼굴이다. 목욕도 생각하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은 모양이다. 알리산도 공주는 이런 것을 미리 짐작하고
출발 전에 마구 뱃속에 채워 넣은 것이다. 이무기 정도까지는 되지 못해도 사흘분은 먹어뒀던 것이다. 우리들은 해가 뜨기 전에 출발했다. 말은 혼자서는 탈 수 없고, 좋아, 단념했다. 나는 알리산도 공주만을 태우고 뒤에서 절룩거리면서 따라갔다. 반 시간 정도 가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초라한 사람들을 만났다. 야, 아침밥을 좀 먹여줄 수 없을까? 하고 내가 말을 걸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겁내면서 물었다. 우리들의 식사를 드시겠다는 겁니까? 그야 얼마든지 남아있죠.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명예로운 일입니다. 알리산도 공주는 내가 이런 작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경멸하듯 딴 곳을 보며 정색을 하고 있었다. 나도 이 가축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어요.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이 머리를 숙였다. 결코 기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았다.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다. 국민의 70%는 자유민으로서 농민과 직공이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떠받들고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애써 일해도 교회가 수입의 10%를 떼어가고 이어 국왕의 세리가 5%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세금, 세금이다. 세금을 빼앗기고 나면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이름만인 자유인들에게서 아침을 대접받았다. 주인은 젊은 사나이로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국왕과 교회와 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가엾어서 또 너무도 어리석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들려주었으나 전혀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한 장의 나무 껍질에 이 사람을 공장에서 고용하시오 라고 써서 주인에게 주었다. 이것을 카멜로성의 클라렌스라는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자네는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은 사제님입니까? 그 사나이는 별로 기쁜 것 같지도 않았다. 사제가 아니야. 나의 공장에는 교회의 보좌 신부건 본당 신부건 주교이건 간섭을 못한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인간 이외에는 나의 공장에는 소용이 없어. 네, 그렇기는 하지만 클라렌스라는 분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사제뿐이니. 글은 내가 가르쳤어. 거기 가면 자네도 우선 글을 배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겁니까? 노예로 만들지는 않아. 가족을 데리고 곧 출발해라. 모든 걸 클라렌스가 잘 해줄 거다. 걱정 마. 내가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리자 사나이와 그 가족들의 얼굴은 겨우 희망에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 식사 값으로 3페니를 지불했다. 12명분의 식사값 정도 되는데 이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 이제 출발이다. 체면상 좋지 않았으나 주인 가족의 부축을 받아 말 위에 올라가서 겨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었다. 담배는 손수 만든 것이 있었으나 성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부싯돌을 빌어 불을 비추고 파이프를 빨자
쥐잡는 그물처럼 된 투구의 전면 사이로 하얀 연기가 풀썩풀썩 떠올랐다. 그러자 사람들은 겁을 먹고 숲을 향하여 마구 도망쳤다. 와, 불을 뿜는 용이다! 알리산도 공주도 말에서 굴러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차, 아직 이때에는 담배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때까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했으나 끝내 무심코 피웠던 것이다. 아니, 뭘 대단치 않은 마법이기는 하나 해는 없다고 사람들을 달래기도 하고 거짓을 꾸며 설명을 하고 난 뒤 겨우 알리산도 공주를 말에 태우고 출발했다. 그날 밤은 들판의 작은 외딴 집에서 자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넓은 들을 가로질러 갔다. 그 다음 날 오후의 일이었다. 내가 말 위에서 요령도 잡을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알리산도 공주가 외쳤다. 조심하셔요! 위험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가 하고 나는 앞쪽을 보니 있다 있어! 저쪽 나무 그늘에 무장한 6명 정도의 기사가 부하를 데리고 이쪽을 엿보고 있었다. 과연 위험하다.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기사도라는 것이니까. 알리산도 공주는 재빨리 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조심? 하, 파이프의 연기 말이구나. 공주도 그것을 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부싯돌을 찰칵찰칵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 덩이가 되어 돌풍처럼 돌진해왔다. 기사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은 꽤 예의범절을 지켜 한 번에 한 사람씩의 승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한 무리가 되어 머리를 숙이고 투구의 새털을 나부끼며 창을 내밀고 이건 좀 구경거리이다. 나는 담배를 천천히 가득 빨아들이고 놈들이 막 나를 향하여 쳐들어오려고 할 때 힘껏 연기를 내뿜었다. 연기가 자욱하나 그 연기를 통하여 놈들이 어쩌나 하고 바라보았더니 놈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양이었다. 이것은 아까보다 더 희한한 꼴이었다. 놈들은 200~300m 뒤로 물러서서 내 쪽을 보고 있다. 잘 되었다고 기뻐한 것도 순간 나는 겁이 났다. 알리산도 공주를 뒤돌아보았더니 공주는 기쁜 듯 했다. 안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오늘은 마법의 효력이 약하므로 이때 도망치는 것이 좋겠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마법으로 적은 싸울 기력도 잃고 있습니다. 곧 항복해 옵니다. 정말인가? 놈들은 그같이 천진한가? 아무래도 오늘은 마법이 잘 되지 않으니까 놈들은 이제 곧 또 습격하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허세를 부리는 기사들이. 그러나 이쪽 동정을 살피고 있지 않나? 저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치면 당신에게 목숨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항복을 시키죠. 아니요. 당신이 가면 저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내가 갔다 오죠. 알리산도 공주는 척척 나아갔다. 그리고 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기사들은 공손히 절을 하고 온순하게 물러갔다. 알리산도 공주가 되돌아왔다. 당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분은 유명한 대마법사인 보스님입니다. 라는 말만 했는데도 기사들은 겁내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곧 아서왕의 궁전에 가서 딸과 갑옷과 투구를 바치고 그런 후에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허, 나는 알리산도 공주의 훌륭한 교섭에 탄복하고 말았다. 나보다 훨씬 단수가 높다. 나는 공주를 어느 정도 바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아가씨일지도 모른다. 나는 말을 몰아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공주는 명랑하고 똑똑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매우 마음이 편해졌다. 기묘한 생각이 들 때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공주가 카우보이나 코만치족 인디언의 일을 모르는 것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리산도 공주의 두뇌 때문이라고 해서는 나쁠 것이다. 이렇게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어느 곳에 다다르니 앞쪽에 성이 보였다. 이것은 아서왕의 여동생 모건라 회의의 성이다. 그런데 무술 수업에 나선 기사는 성에 가면 환영을 받는다고 이야기책에는 쓰여 있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 즉 3%만 사실이며 97%는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성이 앞쪽에 보여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 그래서 성의 주인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탄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기뻤다. 왜냐하면 그 사나이는 널빤지를 앞에 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선전문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상류의 부인들이 애용하는 감결매의 비누. 이거야말로 나의 고안품으로서 그는 그 보급 선전과의 개가였다. 어쨌든 위생의 초보 지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길에서 무술 수업의 기사들을 만나면 비누로 씻어주기도 하고 깨끗이 하는 것을 실제로 시험하게 하고 상대에게 선전문이 쓰여 있는 옷을 주고하여 비누 문화를 널리 퍼지게 할 것을 맹세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전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나의 비누 공장은 노동력 부족으로 쩔쩔매고 있었다. 나는 이 선전원 기사에게 모건라 회의에 대해서 물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다지 좋은 상대는 못 되었다. 그러므로 기대가 어긋나서 실망하지 않을 만큼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들은 거기서 묵기로 했다. 이 모건라 회의는 마법사로서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아주머니였다. 나이는 조금도 먹지 않고 언제까지나 젊고 아름답고 잔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아주머니는 아서왕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아서왕 이야기의 한 구절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차 하는 순간 아주머니 앞에서 아서왕을 칭찬하고 말았다. 그때 아주머니가 성낸 것이야말로 당장에 나를 잡아 옥에 쳐넣으려고 했다. 그때 알리산도 공주는 조금도 떨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기다려. 정신이 돈 가엾은 자들. 자신이 자신을 멸망시키고 싶은가? 이분은 보스경이로소이다. 이 말은 효가 100% 적중했다. 아주머니를 비롯하여 부하들은 모두 엎드려 머리를 숙였다. 어쨌든 나는 모건라 회의 아주머니 같은 것은 발 아래에도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대마법사이므로. 그러나 나 혼자라면 이렇게 간단히 공갈을 칠 것을 생각지도 못한다. 천성이 겸손함으로. 모두에게 겸손한 성질은 아니지만 나는 좋은 기회에
옥에 갇혀 있는 죄 없는 백성 47명을 풀어주었다. 서둘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알리산도 공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두고 싶기 때문이다. 모건라 회의 아주머니가 특히 미워하고 학대하고 있던 죄수는 이 여자 영주님을 빨강머리라고 무심히 말했던 선량한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옥에서 매우 고통을 당했다. 과연 그 사나이가 말한 대로 모건라 회의는 빨강머리였다. 그러나 빨강머리의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머리칼을 금갈색이라고 바꾸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 참.